존경하는 김인재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오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임받아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가 혼란에 빠지며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겪는 것은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일하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정적인 시정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삼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서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2023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무려 2등급이나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셨고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조성 노력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루었고 서울이 신뢰받는 행정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맞춤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제작, 책임 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 운영 등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2024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도 서울시는 세계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6위를 탈환한 것으로 교통 접근성, 거주 환경, 연구개발 부분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이며 향후 목표를 톱5 진입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2022년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1,200만 명의 외국인이 찾으면서 관광객이 5배가량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예래 관광객 3천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기에 2023년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관광비전 3377 관광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산물로 보여지고 그에 더해 올해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따져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와 편리한 택시 호출, 간편 결제 등을 서울시정에 접목하여 노력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서울시 이러한 성과를 단기적인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14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청렴은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도 유지뿐만 아니라 내부 신고 및 감찰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렴도 1위 달성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찰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그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면 오히려 역기능이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2등급이 오르고 그리고 1등급 중에서 또 1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양대 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서울시를 청렴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바가 있고요. 또 이른바 MG 공무원들,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공무원들이 뇌물을 안 받는 것 정도는 기본이고 조직 내의 어떤 불공정한 요소나 불합리한 요소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조직의 특성인 상명하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변형된 형태의 상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쳐나가는, 그래서 하의 상달 형식의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에 바탕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뭐 청렴 담당관을 신설한다든지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바탕에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서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온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이 크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더욱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 문화를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그런 기운을 북돋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DNA로, 다시 말해서 체질로 정착시킬 때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내지는 1위가 2년, 5년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보다 그 내부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것들이 정화작용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작동이 돼서 그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그 청렴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 공복으로서의 사경제 부문에서 근무하면서는 오로지 뭐 수입이나 이제 이런 걸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보람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처우는 비록 프라이빗 섹터에 비해서 조금 뭐 풍요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직업에서 느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정말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또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 및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 민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 작성, 업무 관련 법령 지침 등 행정정보 검색 등 다양한 도움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덜어내는 동시에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서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과 보다 정확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행정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면 및 전화 상담을 강화하고 AI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민원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보완책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눈부시게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예컨대 요즘에 한참 딥시크 이후에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AI 같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물론 제일 필요하겠지만 민원 서비스에 관한 부분도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그 창의 행정을 내면화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행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최첨단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하는 데는 조금도 뒤처짐이 있거나 게으름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상사로부터 전달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스스로 늘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더 편리해지고 행복해질까를 업무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게 제가 취임 이후에 또 10년 전부터 강조해오던 창의 행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된 부서의 경우에는 이 민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지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야 기본이지만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 업무를 발굴하고 하는 것을 기계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해줄 수는 없죠. 이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그 만족감이 좀 높아야 민원 대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시는 2024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도 6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도시로서 이상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톱5 진입을 목표로 더욱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이나 연구개발 지원, 공익 및 첨단 산업 유치, 외국인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국제문화 교류 확대 및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과 보관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언급해 주신 모든 정책 수단들이 다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나의 평가기관에 불과합니다만은 모리재단의 평가에서 한 등위가 향상되는 것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정말 많은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은 수십 개의 지표가 종합 성적표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거 부문이라든가 교통 접근성 부문, 또 미래를 위한 투자, R&D 투자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환경이라든가 이런 한 6가지, 7가지의 큰 틀에서의 범주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한 10여 개에 가까운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전부 종합점수를 평가해서 한 순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목표가 5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 있는 싱가포르를 제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니까 사실 단기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스테르담을 제끼는데 그 점수차는 매우 간발의 차이였는데 저희 앞에 있는 싱가포르를 넘어서려면은 종합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고루고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높여서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행복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다음 단계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그 16일 매일경제신문에 시장님 기고문 이렇게 쓰셨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는 연간 1만 명의 AI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AI 연구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AI 투자의 대폭 확대 등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되어가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과거 산업화와 IT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AI 시대를 맞아서 시장님의 계획대로 잘 준비한다면 서울이 한강의 기적을 다시 실현할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눅눅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생성형 오픈 AI 기술 개발에서 압도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딥시크는 2025년 1월 출시 이후 빠르게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관심과 선풍적인 점유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연구 역량과 인지 수준이 뛰어나지만 대규모 데이터 접근성, 클라우드 인프라, AI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고 단순한 AI 소비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AI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과 목표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AI 발전 정도에서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6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이런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AI와 같은 영역에서는 사실 2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3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6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처럼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정부가 물론 주력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거기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정책 결정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서울에 54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육과 관련된 그 호흡을 정부와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급한 대로 매년 1만 명 정도의 AI 전문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것을 이미 시도를 해서 25개 자치구에 지금 20개 이미 만들었는데 사실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비이공계 출신 대졸 인력들을 최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취업시키기 위한 투자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한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젊은 인재들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한 75% 정도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 필수 커리큘럼을 이제 AI를 꼭 집어넣어서 AI에 대한 실력을 갖춘 디지털 트랜스포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물론 과감한 투자를 하겠지만 서울시도 이미 5조 정도의 2030 비전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5천억 정도를 올해 중에 마련을 해서 AI 분야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적인 기여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R&D, 최고급 R&D 인력이 AI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판교나 이런 그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직주락이라고 하는 뭐 먹고 자고 뭐 일하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도시의 분위기도 젊은 그 인력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AI 허브를 만든 서초구의 양재 인근에 AI
테크시티를 새로 조성하는데 작년에 문을 연 AI 허브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제 성에 안 찹니다. 제 성에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서 양곡 도매시장 터를 일단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인근에 AI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테크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착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력 양성이나 투자 증진이나 공간 마련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정부의 AI에 대한 이 투자에 보조를 적극 맞추겠다. 뭐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평생교육국이나 50+ 재단이 저희 그 상임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을 시키는 커리큘럼을 보면 요즘에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AI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 전문적인 AI 인재들이 쓰는 뭐 그런 코딩 그런 거 말고 AI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부터는 뭐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선도적인 그 AI 문화 확산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좀 확산시키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행해 가게 될 겁니다. 네. 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노력과 성과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청렴도 1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민원 서비스가 단순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도시 경쟁력 6위의 성과를 발파 삼아 서울이 글로벌 5대 도시로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민 관심을 동력으로 삼아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위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선언하였습니다.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경기장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비용 절감 및 효과적인 대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지난 13일 2036 서울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홍보와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울시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총 비용을 5조 833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올림픽 개최 비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구축된 경기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장 신설 비용을 절감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기장을 배치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운영 비용 절감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민간 투자 유치 및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 등에서 올림픽 폐회 후 시설들은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유지비 부담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을 인지하여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예산 산정과 세밀한 지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대회 종료 후에도 도시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나 사후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이후의 활용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88올림픽 치러진 이후에 그 시설의 그 이용이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완비된 올림픽 레거시가 그 이후에 거의 낭비 요소 없이 매우 잘 활용되고 있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 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매우 활용도 높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올림픽을 또 치르더라도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올림픽 레거시는 굉장히 그 기능상 누수 요인 없이 잘 활용될 거라고 믿고요. 모든 인류의 꿈은 건강 장수인 만큼 이 스포츠가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 이제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중점이 점점 더 옮겨가면서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좋은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송파구다 보니까 네. 송파구에 예전에 올림픽 치를 때 체육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다 산재해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노는 그 시설 없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은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여쭙습니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한번 치렀던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설을 재활용하는 이른바 흑자 재활용 올림픽, 재활용 덕분에 흑자를 이루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의 거의 배 이상 투자를 해야 올림픽 유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도로나 각종 공항이나 또 그 이외의 인프라도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값이 지금 1.03으로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 측면에서의 우위,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2036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의견을 좀 하나를 좀 드리면,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국가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북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북을 비롯해서 지방 여러 지자체와 함께 분산 개최를 하는 방안을 한번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도 서울에 있는 시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단 하나도 추가로 설비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기, 인천에 주로 지원 시설들이 공동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해양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라든가 강원도까지도 한 군데씩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 공동 개최를 제안을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공동 개최에 응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응하지 못한 것이, 이게 저희 내부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고 개최를 원하는 도시들이 외국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경쟁 도시들이 외국 도시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의 이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은, 다시 말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흑자를 많이 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스포츠인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높으려면, 그리고 가점을 받아서 꼭 선택이 되게 하려면 오히려 전북과의 공동 개최가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점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 준비 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평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 개최가 가지는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은 공동 개최안은 저희들이 동의를 못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 개최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라북도도 함께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전라북도 쪽에도 전달된 바가 있고 KOC 우리 올림픽위원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분산 개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그런 내용으로 저희 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 통해서 분산 개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하두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공동 개최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맞다나 공동 개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분산 개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제올림픽은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지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스포츠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통해 올림픽 유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공개 토론회,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홍보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 참여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미 유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시민들은 한 85% 정도가 찬성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는 뭐 90%가 넘는 국민들이 올림픽 재개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의 에너지를 염원을 모아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일단 서울이 개최 이제 신청 도시로 국내적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구성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만은 송파구에는 한국체대가 있습니다. 한국체대와 연계할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통한 스포츠 문화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스포츠 문화 융합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핵심 스포츠 시설이 위치한 2036년 서울올림픽의 중심지로 한국체육대학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올림픽 선수훈련 및 스포츠 연구의 최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스포츠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스포츠 문화 융합허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OC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 문화, 예술, 교육을 포함한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송파구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체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올림픽을 문화, 스포츠가 융합된 새로운 올림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올림픽 유치 전략을 통해 IOC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종료 후에도 한국체육대학교는 국제스포츠연구 및 훈련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 허브로 활용되어 지속적인 경제 사회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향후 아시아 스포츠 문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에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님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송파구에서 한예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의외로 한예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뭐 짐작컨대는 주무부처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사실 허용을 해야 이제 한예종이 캠퍼스를 옮기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광부의 입장이 아직도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예종이 옮기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송파구에 있는 이 부지가 용도 변경도 좀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한예종 쪽에도 연락이 올 때는 전달을 해드렸고 그리고 문광부에도 저희의 이런 입장은 이미 전달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이 된다면은 한해종 꼭 송파구에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저희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내년에 완공 예정인 1회선 트램을 기후동행 카드에 포함하는 방안, 이거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성남시 이후 하남시와도 기후동행 카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강화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 중립 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미 서울시 내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 8호선 연장 구간 등 수도권 일부 노선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방안이 이런 트램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개통 전에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서 기후동행 카드와 연계해서 편리하게 가성비 높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분들에게 시장님이 기후동행 카드 편입시켜 줄 때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실무적인 검토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이 두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이래선 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이래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래선 트램의 기후동행 카드 포함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정책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온 도시입니다. 이래선 트램의 기후동행 카드 포함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꼭 결단을 내려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이래 주민들의 염원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이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며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종합청년도 평가와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고 2024년 세계 도시 경쟁력 6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청년문화 정착,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은 단발적인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자리 잡고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넘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이 더욱 매력적인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래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 추가가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기후동행 카드 적용과 한시적 무료 이용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혁신과 균형 발전을 이루며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미래 서울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